이 말할 때 우리가 말하기를 하고 있는데 누군가의 말을 듣고 그 다음에 나를 이렇게 말할 때 제일 첫 번째 할 수 있는 말이 공감하기라는 거예요. 우리가 공감하는 말들을 중요하고 필요하다는 걸 알면서도 어떻게 표현하는 것이 공감하기인지는 사실은 조금은 연습이나 훈련들이 필요하죠. 그죠? 예. 그 감정을 말하는 사람의 감정을 있는 그대로 들어주고 수용해주고 거기에 맞장구를 쳐주는 것을 우리가 공감이라고 이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 공감하기도 이제 지금 말하기에 설명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우리가 소통을 할 때 끊임없이 말을 이렇게 주고받게 되잖아요. 주고받을 때 내 말을 하다가 상대가 어떤 자기 감정을 표현하게 될 때 우리가 그 다음 내 말을 하기 위해서 상대방의 말을 받아주는 게 참 중요해요. 상대방의 말을 받아준다는 것이 아까 듣기의 달인에서 듣기의 달인은 뭘 먼저 듣는다고 했죠? 감정이나 열망을 먼저 듣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감정, 이 말을 통해서 애가 나한테 전하고 싶은 감정이나 열망이 뭘까 하는 거는 이 아이가 학교 갔다 와서 속상하고 화난 거를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 감정은 뭐죠? 속상함, 화남. 이 감정이 우선적으로 들을 수 있는 사람은 그 감정의 반응을 보여줘요. 우리 선생님이 말이야 정말 나빠. 이러면 여러분들이 엄마로서 들을 때 어떤 마음이 먼저 들까요? 제일 먼저 드는 마음은 걱정이에요. 내가 선생님을 싫어하고 선생님을 욕하면 나중에 학교 생활 제대로 할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이 들어요. 그래서 어쨌든 선생님과는 좋은 관계로 지내야 얘가 학교 생활을 어떻게 보면 좋아하고 잘할 수 있을 텐데 하는 걱정이 드니까 선생님과 좋은 관계를 만들어줘야 되겠다 하는 마음이 들어서 선생님 그렇게 욕하면 안 되지 하는 말이 그냥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선생님이 그렇게 나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네가 먼저 뭔가 잘못했으니까 선생님이 그랬을 거 아니야. 이런 표현을 쉽게 쓰게 돼요. 그런데 제대로 이제 마음을 들은 사람은 지금 아이의 표현 자체에 대해서 반응을 해주는 거죠. 그 표현이 뭐냐 하면은 감정을 들어주는 표현이죠. 예화에서도 나왔듯이 선생님 정말 나빠 그러면 그래 정말 나쁘겠다. 이렇게 말해주는 거죠. 그렇다고 해도 선생님을 내가 욕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고자 하는 목적은 뭐죠? 아이의 감정에 공감해주는 게 목적이라는 거죠. 그 느낌을 같이 느껴보는 거죠. 자기 표현을 했을 때 다르게 반응을 하면은 너가 뭔가 잘못했으니까 선생님이 그러시는 게 아닐까 이렇게 말을 하면은 아이는 어떤 마음일까요? 더 속상해요. 이 전문가가 아까 표현했듯이 자기 자신은 선생님의 그런 모습에 대해서 화를 내는 거 보니까 여기에 속상한 거 보니까 내가 뭔가 문제가 있거나 뭔가 내가 덜 떨어진 애인가 봐. 뭔가 잘못하는 애인가 봐. 그래서 스스로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평가하게 돼요. 결과적으로 이런 일이 반복되면 자존감이 떨어질 수밖에 없죠. 나는 뭔가 문제 있는 학생. 왜냐면 부모님이 나한테 선생님이 나한테 나쁘게 해도 그것을 받아들이고 이해해줘야 되는 것이 착한 아이인데 그러지 못하는 걸로 봐서 나는 자꾸 속상하고 화나는데 그러지 못하는 걸로 봐서 나는 제대로 된 아이가 학생이 아닌가 보다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자존감이 떨어지게 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아이를 대상으로 했지만은 이 아이만 그럴까요? 어른도 그럴까요? 여러분들의 자녀가 만약에 직장에서 들어와가지고 그냥 옷을 벗어 확 던지면서 직장생활 못 해먹겠어. 그 과장이라는 놈의 새끼가 말이야. 이렇게 말해요. 이제 출근한 지 며칠 안 됐는데 그 말을 들으면 부모로서 어떤 마음이 들까요? 어떻게 말해주고 싶어요? 여러분들의 마음을 한번 표현해 보세요. 잘 하시는 분이 있다면 아마 때려치워 힘들면 때려치워 이렇게 말하겠어요? 어떨 것 같아요? 대부분은 위로해 주거나 그 문제를 풀어주거나 해결해 주려는 생각을 하게 돼요. 직장생활 다 그렇지 뭐 세상에 쉬운 일 없어 돈 벌기가 쉽냐? 그 말 들으면 어떤 마음이 들까요?
엄마는 뭘 모르면서 막 이러면서 이제 또 관계가 이제 또 나빠질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나를 표현할 때 상대방에게 대화를 할 때 우리가 공감이라는 거를 꼭 염두에 두면 좋아요. 저 사람이 나를 이렇게 공감해주는 능력이 또는 그런 어떤 습관이 안 되었다고 느껴지면은 먼저 말을 해도 좋아요. 내가 속상한 일이 좀 있는데 그냥 내가 이렇게 속상한 거 얘기 좀 하면 오늘은 그냥 공감해주고 좀 받아줄 수 있어? 이렇게 한번 물어보는 거죠. 그래 놓고서 그러면은 그 다음부터 얘기를 시작해 보세요. 그래서 우리가 자기를 표현할 때는 상처받을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미리 사전에 조금 환경을 조성하는 것도 필요해요. 그리고 어른이나 애나 똑같이 우리가 그 공감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라는 거, 그것도 기억하시면 좋고요. 그리고 나를 표현할 때는요, 어떤 관계에서 그게 좋아요. 말하는 이 상황에 있어서 주인이 되는 게 참 중요해요. 주인이 된다는 것은 내 생각대로, 내 감정대로, 내뱉고 싶은 대로 그렇게 막 내뱉는 게 아니라 주인이 된다는 것은 뭐죠? 내가 조금은 내 생각이나 감정을 조절을 해본다는 거죠. 잠시 멈춰보고 이 말을 해도 괜찮을까 하고 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거. 첫 번째는 말할 때 조금은 스탑을 하는, 잠시 숨을 고르고 잠시 생각해보는. 자, 이러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할까요? 나를 조절할 수 있는, 내 감정을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이 조금 필요해요. 특히 나를 표현할 때 내가 기분 나쁜 거, 내가 불편한 거, 내가 뭔가 주변의 다른 사람으로부터 겪었던 어떤 어려움들을 표현하게 될 때, 특히 그 당사자 앞에서 표현하게 될 때 내 감정이 주인이 되지 않으면은 오히려 표현하지 않음만 못하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기가 쉬워요. 그래서 잠시 멈춰서 내 자신을 조금은 조절해 볼 수 있는 그럴 상황일 때 이제 표현을 시작하는 거죠. 그게 내 말의 주인이 되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이 말하는 목적이 뭔지를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이 말을 통해서 뭔가 내가 불편함을, 어려움을 해결을 하고 싶은 건지 아니면은 그냥 감정풀이를 하고 싶은지 아니면 뒤집고 때려치고 그냥 사표 내던지고 나오고 싶은 건지 진짜 내가 이 표현을 하고 싶은 목적이 뭔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대부분은 보면은요,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원래 내가 가지고 있었던 그 목적을 향해서 가고 싶은 것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대화를 시도하는 목적이에요. 그런데 감정 자체는 뭐죠? 우리 안에 감정은 감정이 너무 압력이 심하니까 이거를 터뜨려서 풀어내기를 우리한테 충동질을 해요. 그래서 생각나는 대로 감정이 이끄는 대로 말하고 행동하기를 우리 감정은 자꾸 우리한테 요구를 해요. 거기에 끌려가면은 동물의 왕국이 되기 시작할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거를 조절을 하면서 진짜 내가 여기서 원하는 게 뭐지 하고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 생각을 하고 나서는 그 다음에 어떤 표현을 어떻게 말을 하는 것이 좋을지를 선택하기가 좀 쉬워지겠죠. 왜냐하면 상황의 주인이 되기 때문에 내가 이것을 조절할 수 있어요. 자기 감정만 조절이 되고요. 감정을 컨트롤하면은요. 상황을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가 이끌고 싶은 대로 가기가 훨씬 더 쉬워져요. 대부분은 감정 조절이 안 되기 때문에 감정에 끌려서 나중에 후회할 수 있는 결과로 많이 이어지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으로는요. 중요한 거는 요거 하나 기억하시면 좋아요. 일단 뭔가 내가 불편하고 뭔가 내가 좀 고통스럽고 감정이 뭔가 지금 막 요동이 친다 이러면은 스스로를 조절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 잠시 멈춰서 심호흡을 하고 나서요. 목소리를 부드럽게 내려고 애를 써보세요. 일단 화가 나더라도 기분이 상하더라도 뭔가 확 그냥 쏟아내고 싶더라도 조절하면서 말은 부드럽게 그리고 조금은 낮은 목소리를 한다 해서 너무 깔지 말고요. 그냥 부드러운 목소리에 수준 맞추시면 돼요. 부드럽게 말하는 거. 그게 뭐냐면 자기를 조절할 수 있는 힘이 있으면은 그게 가능해요. 근데 부드럽게 안 된다면은 멈추시는 게 나아요. 이 부드럽게 말할 수 있는 그런 그런 어떤 훈련만 되면은요, 그 다음에는 아마 훨씬 쉬워질 거예요. 우리가 마음이 편안한 상태에서는요, 남을 공격하거나 비난하거나
판단하는 것을 훨씬 자연스럽게 줄일 수 있죠. 그 다음에 기회가 되면은 조금 더 이제 뭐라 그럴까요? 그 비폭력적인 대화라고 여러분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런 걸 가지고 우리 언어 말하는 거를 좀 더 이렇게 다듬어 보겠지만은 벌써 시간이 12시가 되었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부드럽게 말하는 거, 특히 화났을 때 부드럽게 말하는 거. 그리고 이제 하나만 더 여기서 보탠다면은요. 나의 감정이나 나의 생각을 1인칭으로 말하는 거. 그것만 해보시면 돼요. 너라고 얘기하면은요. 판단의 언어가 나올 수 있어요. 너가 왜 그래? 너 생각이 왜 곧다이야? 너가 하는 짓이 왜 그러니? 너가 주인공이 되면은 주인이 되면은 그렇게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나를 늘 주인공으로 해서 나는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나는 지금 이런 감정으로 힘이 드는데 나는 아무리 애를 써도 잘 안 되는데 그 다음에 필요하면 부탁을 하시면 되거든요. 오늘은 요 정도로 하고요. 조금 이제 이 과정을 여러분들이 쭉 전체적으로 겪으시면서 소통에 대해서 들으시면서 질문이 있으시거나 좀 이거는 조금 더 궁금해서 우리가 다음이라도 좀 더 다뤘으면 좋겠다든지 하여튼 그런 거 다 열려있는 상태로 여러분들의 말씀을 의견을 질의를 이렇게 좀 듣는 것으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늘 아쉬워요. 그죠? 자, 질의응답 시간에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시는 한 분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누군지 아시겠죠?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번 주제 굉장히 많은 걸 다루셨어요. 그죠? 아주 인품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조금 많이 기본적으로 생각해야 되는 부분들의 기술적인 부분, 지식적인 부분. 그래서 아이고 이걸 어떻게 다 하나 싶으실 것 같아요. 천천히 앞으로 100세 되면 몇십 년 남았는지 생각해 보시고 한 달에 뭐 하나, 1년에 뭐 하나 이렇게 천천히 걸어가시면 예, 조금 만족감을 느끼시면서 이렇게 가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냥 말하기는 마음대로 하시고 그냥 듣기만 잘 하셔도 돼요. 혹시 뭐 지금까지 하신 것 중에서 질문하실 게 있으시면 예, 질문을 해주시고 우리 문화가 이 자기 표현이 진짜 어렵기는 어려워요. 그죠? 특히 대중들 앞에서 많은 사람들이 듣는 데에서 자기 표현을 한다는 게 참 쉽지 않아요. 말 잘해야 되고 어떤 단어를 써야 되는지 어버거릴까봐 그런 표현들을 안 해보아서 어려움을 느끼는데 그런 자기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주시는 연습도 좋아요. 저희가 이제 소그룹으로 이제 이렇게 프로그램을 하게 될 때 주로 이야기를 참 많이 해요. 근데 시간 안에 표현해야 되기 때문에 1분 드립니다, 2분 드립니다, 30초 드립니다. 이렇게 하면 그 시간 안에 그 주제에 맞춰서 자기의 생각이나 느낌, 그다음에 자기가 하고 싶은 열망, 그거를 딱 표현하는 것들을 한 쭉 저희 정규 과정 하시면 1년 정도 하시고 나면 조금씩 잘 표현하시게 되시더라고요, 보니까. 내 마음, 내 감정, 내 생각, 내 열망 이런 것들을 적절하게 표현하시게 되는데 그래도 1년 동안 공부하시다가 다시 돌아가시면 원래대로 다시 금방 돌아가세요. 그래서 연습은 계속 쉬지 않고 그래서 내 몸에 습관이 돼서 그냥 툭 나올 때 그냥 나의 것이 편안하게 나올 때까지 계속 연습을 하시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네, 마무리를 할까요? 그럼 쭉 제가 한 가지만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듣기와 말하기 그거를 이렇게 하실 때 아까 제가 잠깐 화면을 보여드렸는데 기어 바꾸기 있잖아요. 내가 나의 것을 I 메시지, 그러니까 나의 것을 표현하다가 상대가 내 말을 들을 기미가 안 보이면 다시 이렇게 후진해야 되죠. 그래서 듣는 자세로도 바꾸고 또 말하는 자세로 이제 좀 듣고 있다가 상대가 좀 안정이 되고 내 얘기를 들어줄 것 같으면 또 내 얘기를 하고 이러면서 전진과 후진 주차할 때처럼 기어 바꾸기를 이렇게 하시면서 이제 대화를 하시는데 그 사이에 조금 이제 제가 이렇게
분들과 나눔을 하고 만남을 하고 상담을 하다가 보니까 요런 것들이 있으면 조금 더 잘 표현하실 수 있겠다라는 게 느껴진 게 뭐냐면 그 듣기와 말하는 그 사이에 그 턴 바꾸는 그 사이에 자기 지지를 좀 해주시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게 뭐냐면 내가 잘 듣고 싶은데 내 속에서 부글부글 올라오고 뭔가 하고 싶은 말이 막 이게 쌓이고 이러면은 내가 아무리 듣고 싶어도 아무리 들으려고 애를 써도 들을 수가 없어요. 네, 그게 그냥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그 텀에 잠깐 멈출 때 나를 긍정해주고 나를 지지해주고 나를 알아주는 시간을 짧게 가지시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너 지금 속상하구나. 너 지금 불편하구나. 나 지금 뭔가 얘기하고 싶은 거를 상대가 들어주지 않아서 답답하구나. 이렇게 내가 나를 느끼고 있네. 나는 내가 조절할 수 있으니까 조금 더 참고 이야기를 해보자든지 그 중간에 무엇이든지 간에 그냥 나를 있는 그대로 느끼고 알아주고 괜찮다고 말해주고 지지해주는 그 시간을 탁 가지면 그 다음에 잘 들을 수 있고 잘 표현할 수 있어요.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아주 많은 사람들이 잘 듣고 싶어도 못 듣고 잘 표현하고 싶어도 잘 표현하지 못하는데 그것이 내 안에 힘이 없기 때문이에요. 에너지가 없기 때문에. 근데 나에게 에너지를 주고 나에게 힘을 줄 수 있는 제일 중요하고 큰 방법은 내가 내 편이 되어주는 거예요. 내가 내 친구가 되어주는 거고 내가 나를 지지해주는 거고 내가 나를 인정해주는 거. 그래서 아주 짧지만 그 텀을 자주 가지면 가질수록 숨 한 번 쉬면서 나 지금 기분이 어때? 불편해지고 있어. 불편한 걸 잘 느꼈네. 어떻게 할까? 하고 그냥 나랑 잠깐 대화해 주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그 다음 프로세스를 훨씬 더 편안하고 부드럽고 아까 텐더 부드러운 목소리로 성이 나 있는데 무슨 개뿔 무슨 부드러운 목소리가 어디서 나와 이럴 수 있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그 중간에 자기 지지와 자기 사랑의 정거장을 딱 거치면 그 다음 그게 돼요. 그래서 요 팁을 기억하시면서 항상 내가 중심이 되고 나에게 에너지를 주면서 소통하는 것이 내 말과 이 장의 주인이 되는 거라는 걸 좀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기 조절, 그러니까 상황의 주인이 되기 위한 팁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그죠? 그래서 자기를 지지해주고, 자기를 공감해주고, 있는 그대로 자기를 인정해주는 이렇게 몇 가지 말들이 있었죠. 그죠? 지금 속상하구나. 안 들어줘서 지금 답답해 하는구나. 괜찮아. 지금 내가, 그 다음에, 뭐라 그럴까요? 내가 지금 이런 모습들을 보고 있지만 나는 헤쳐나갈 수 있어. 자기한테 힘이 될 수 있는, 각자마다 다르겠지만 그 힘이 될 수 있는 말을 짧은 시간 안에 자기한테 해줌으로 해서 자기를 이렇게 다독거리게 되는 거잖아요. 자기 조절이 되면은 말도 듣기도 이렇게 좀 더 부드러워지거나 좀 집중을 해서 들을 수 있게 된다는 거, 그 조절할 수 있는 구체적인 팁이고, 또 어떻게 보면은 듣기와 말하기를 잘할 수 있는 그 사이에 우리가 이렇게 늘 적용할 수 있는 단순한 그런 어떤 하나의 그 기술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 흐름을 봐서 아까 그 듣기 할 때 상대의 열망을 듣고 상대의 감정을 듣는다. 이게 듣기의 달인들이 하는 제일 첫 번째 주의를 기울이는 듣는 주제라고 하는데 열망이 뭐요? 감정이 어떻게 들어? 이렇게 물으시면 내가 내 감정을 먼저 들어주고 내 열망, 내가 뭐 하고 싶은지, 뭐 먹고 싶어요? 아무거나. 뭐 좋아하세요? 그런 거 질문 들어본 지 오래됐어. 뭐 그런 거 물어보면 나한테 묻지 마. 그런 거 얘기하시는 거는 그만큼 나의 감정, 나 자신에 대해서 내가 들어주지 않았다는 신호이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는 나 자신의 감정, 그리고 내가 뭐 하고 싶은지. 내가 지금 뭐 하고 싶어 하면은
생각 안 나고 멈춰요? 그럼 자꾸 질문해 줘야 돼요. 내가 뭐 하고 싶은지, 내 지금 감정은 어떤지, 그게 나한테 관심을 가져주는 거예요. 네, 100명의 사람보다 내가 나 자신에게 관심을 가져주고 친구가 되어줄 때 굉장히 큰 에너지를 얻거든요. 그게 돼야 다른 사람의 열망이 들려요. 그리고 감정이 보여요. 그래서 첫 번째는 너 자신을 사랑한 것처럼 다른 사람 사랑하라 하신 말씀처럼 나 자신에 대해서 아는 것이 돼야지 상대방 거도 들리거든요. 그래서 부지런히 나 자신과 만나고 나 자신에 대해서 알고 하는 그런 시간들을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제는 물론 여러분들의 의견 설문지를 보고 또 저희가 이 흐름을 보고 고민을 하면서 정하겠지만 저희가 14가지 주제 중에서 이제 첫 번째가 행복으로 방향 잡기, 그 다음 두 번째가 나의 행복 찾기라는 주제가 있어요. 나의 행복 찾기에서는 행복을 누리는 주인공이 나잖아요. 그런데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내가 잘 몰라요. 그래서 내 생각, 내 감정, 내 열망 이런 것들이 어떻게 이해되고 만나지는지를 배우는 시간이 있는데 그런 주제를 다뤄서 생각과 감정과 열망에 대해서 좀 더 이해하는 시간이 또 필요하지 않겠나라는 생각도 좀 들었고요. 또 그게 아니면 행복을 가꾸는 핵심적인 내 주제에 원래는 저희가 이제 관계와 소통 능력 향상시키기의 주제 안에서 관계성에 대한 부분을 또 다루는 것이 더 좋기는 한데 핵심적인 주제 주체성, 관계성, 긍정성, 목적성 이런 주제들도 다루지 않아서 이런 주제를 이어서 다루는 것도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일단은 여러분들이 다음에 어떤 주제를 다뤘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설문지에 써주시면 저희가 여러분의 마음의 흐름을 좀 보면서 다음에 조금 더 유용한 것을 주제를 정해서 11월 달에 다시 만나도록 이제 준비를 하겠습니다. 예, 막 신부님은 여기 지금 예, 이렇게도 12월 주제를 요런 건 어떤가 요렇게도 생각을 하시고 저희가 그러니까 조금 많이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무엇이 더 맛난 음식이 될 것인가, 먹어서 영양분이 되고 튼튼해져서 행복한 삶을 잘 만들어 가실 수 있을 것인가, 그런 고민을 많이 하고요. 그리고 다음 11월 달부터는 정말로 이제 교육비가 자유로 나갈 거예요. 제가 9월까지 지원받는 걸 모르고 지난달에 얘기를 했는데 9월까지 저희가 지원을 받았고요. 11월부터는 정말로 교육비 자유로 해서 계좌번호가 이제 포스트에 나갈 겁니다. 그래서 조금 이 정도는 도와주실 수 있다 싶으시면 좀 도와주시면 저희가 조금 더 많은 분들에게 좋은 교육을 할 수 있도록 계속 연구하고 이렇게 나아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 후원해 주시는 분들도 한 150분 정도 되시는데 그분들께도 늘 감사드리고요. 또 마음이 있으시면 이렇게 저희한테 뭐 한 달에 10,000원, 20,000원이든 뭐 5,000원이든 상관없이 이렇게 좀 지속적으로 지원해 주시는 분들 이렇게 행복지기로 가입을 해 주시면 저희가 그분들을 저희 에코 행복연구소의 가족으로 그래서 늘 행복을 좀 더 누리실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그런 불꽃이 되어줄 수 있는 중심, 횃불터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 가을 잘 지내시고요. 가을 정치를 코로나가 있지만 아직 가을 정치를 잘 그래도 개별적으로도 이렇게 경험하시면서 스스로의 행복감을 좀 더 이렇게 확장시켜 가시면서 또 사람과의 관계에서는 듣기나 말하기 중에서 그 중에 여러 가지 구체적인 그 팁들이 있었잖아요. 그 중에 한 개 정도는 내가 이렇게 한번 살아보리라 그런 마음으로 한번 뛰어들어가 보시기 바랍니다. 네, 몸과 마음이 건강하시고 11월 2일이라고 지금은 생각하고 있는데요. 11월 2일부터 다시 만나 뵙도록 하죠. 네. 네, 꾸준히 행복학교를 잘 다니시면은요. 붙어 계시면 열매를 맺게 될 거예요. 네, 과제에서 떨어지지 않으면 수액이 계속 공급이 됩니다. 그러니까 계속 잘 붙어 계시면 좋겠습니다. 네, 네. 11월 달에 감기 조심하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뵐게요. 수고하셨습니다. 잘 쓰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할게요. 좋습니다. 네, 저희가 꼭 잡고 있을게요. 계속 부탁해주세요. 네, 점심 고맙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식사 맛있게 하시고요.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